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 일요일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시던 2023년 2분기 테슬라의 토탈 딜리버리와 토탈 프로덕트 수치 발표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 대한 비전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역시 테슬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발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서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테슬라 주주로서 평균 단가가 15불 정도이고요. 테슬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비스 멤버들에게 강의도 해드리고 디스코드에서도 매번 나누는 커버콜을 통해서 테슬라 주식의 상향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때 테슬라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 주식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으면서 차트 분석을 통해 주식의 상향 모멘텀이 상당히 높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질 때 커버콜을 통해서 큰 수익을 챙기고 있는 거죠. 자, 2021년 호황기 때도 테슬라 주식 200개 정도만 가지고 6만 불 정도의 프리미엄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올해 초는 물론 가장 최근에는 6월에도 테슬라 주식의 모멘텀이 엄청 올랐을 때 커버콜을 통해서 약 2만 불 정도의 프리미엄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자, 콜 옵션 중에서도 콜 옵션을 파는 커버콜은 이해만 잘 하시고 차트 분석으로 모멘텀만 잘 찾으실 수 있다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 이외에도 주식을 그냥 들고 있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리소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디스코드에 제가 콜 옵션, 풋 옵션에 대한 강의와 실제 어카운트에서 옵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디스코드에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과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 싶으시고 실제 제 매수 매도나 옵션 트레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나눌 제 서비스의 디테일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2023년 2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수치들과 테슬라의 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일요일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테슬라의 2023년 2분기 수치가 나왔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뛰어넘었고 일론 머스크가 나눈 인사이트들도 다시 한번 테슬라 주주들에게 강한 믿음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올해 2분기에 토탈 딜리버리를 보시면 46만 6,140대가 보고되었고 토탈 프로덕션은 47만 9,700대로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텍사스 오스틴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토탈 딜리버리가 무려 83%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의 금리 인상이 문제되고 있는 시기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작년만큼이라도 매출이나 딜리버리를 유지하려고 끙끙대고 있는데 테슬라는 작년보다 무려 83%나 토탈 딜리버리를 늘린 거죠. 아직도 뭔가 확 와닿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2022년 2분기에 토탈 딜리버리가 25만 4,695대였는데 2023년 1분기에 42만 2,875대로 늘었고 2분기에는 거기에 더해 5만 대가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자, 토탈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도 2022년 2분기에 25만 8,580대에서 올해 1분기에 44만 808대로 늘었고 거기에 더해 2분기에도 역시나 4만 배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 같은 마켓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 수치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예상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올해 2분기에 테슬라의 토탈 딜리버리를 44만 5,924대로 예상을 했지만 2만 대 이상 높은 수치가 나와서 차 한 대당 5만 불로 잡아도 예상치보다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낸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트로이 테슬라 리포트이 꽤 정확한 수치를 분석해 주는 걸로 유명하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여기 보시듯이 트로이 테슬라의 경우에도 2분기에 토탈 딜리버리를 44만 8천대로 토탈 프로덕션을 47만 1335로 예상을 했었는데 테슬라의 실제 수치가 두 경우 다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또 한 번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 수치들을 보면서 저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새로운 차를 구매할 때 내는 론 이자율이 거의 사상 최대치인 7%를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대부분의 가정집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론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새로운 자동차 사는 것을 미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많이 힘든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뉴카 론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탈 딜리버리를 작년
전년과 비교했을 때 83%나 올린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말이 되겠고 car loan interest rate이 언젠가는 다시 내려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게 될 건데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그동안 테슬라 주문을 미뤘던 많은 분들께서 드디어 테슬라를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매출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파이퍼 샌들의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파터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테슬라 가격 인하로 테슬라 매출에 대해 주주분들이 걱정을 했지만 놀랍게도 2분기에 테슬라의 가격은 비교적 스테이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3분기에 테슬라의 또 한 번의 프라이스 컷이 진행이 된다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이 조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같은 높은 수요와 토탈 딜리버리의 성장률이라면 굳이 테슬라 가격을 다음 분기에 낮출 이유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가격을 다시 조금 올려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나눈 내용 중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조만간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멕시코의 인건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먼트 팩토리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기가 팩토리의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차 한 대가 나오게 되고 그 말은 테슬라 가격을 더 낮춘다고 해도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면서도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테슬라 가격을 더 내린다면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시장에 더 큰 비중을 점유하게 되면서 경쟁 업체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가 올해 후반부에 사이버트럭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미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트럭의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다음 분기가 온다면 테슬라의 분기 실적 수치에 또 한 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리포트 발표 때 많은 투자자분들을 기쁘게 했던 또 하나의 빅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인디애나 프라임 미니스터인 나렌드라 모디를 지난달에 뉴욕에서 만나고 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였는데요. 인도는 중국만큼이나 시장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테슬라가 이미 중국에 발을 넓히고 있는데 만약 일론 머스크가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시장에도 발을 넓힌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주로서 이보다 더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서비스 멤버분들과 줌 미팅 때 보통 8개의 지표를 보면서 궁금해하시거나 매수 혹은 매도하기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의 차트들을 매번 보는데요. 오늘은 테슬라의 차트를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듯이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지켜보는 4개의 SMA, 200 SMA, 50 SMA, 20 SMA, 9 SMA 위로 뚫고 올라와서 주가가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이전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윗 끝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풀백이 일어났는데 볼린저 밴드의 기준이 되는 20 SMA 지점까지 정확히 주가가 내려왔다가 다시 9 SMA를 뚫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의 윗 끝부분에 올라와서 닿았다가 살짝 다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약간의 풀백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밑에 특정 주식이 오버봇 되었는지 오버솔드 되었는지 가늠하는 RSI의 경우에도 70을 넘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MACD나 스토캐스틱 RSI 같은 경우에도 하향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향 트렌드로 바뀌는 과정이어서 다음 주가 돼 봐야 알겠지만 풀백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주식은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상향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줌 미팅 때 과거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몇 번 나눴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50 SMA가 200 SMA를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나타나고 나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상당한 상향 모멘텀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줌 미팅에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제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경우 테슬라 주가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듯이 최근에 테슬라 주식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주가가 실제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새로운 불런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지표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 보장되는 지표나 시점은 없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고 회사의 가치가 꾸준히 오른다면 회사의 주가 역시 그 회사의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분석 역시 100%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차트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익숙해지신다면 분명히 매수 매도 지점을 찾으시거나 주식의 트렌드를 읽고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오늘은 테슬라의 2023년 2분기 수치들과 일론 머스크의 비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제 페이트리온 서비스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늄 멤버들과는 격주로 줌 미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매일매일 마켓의 인사이트, 시킹 알파에서 매달 추천하는 가장 저평가되고 오를 확률이 높은 두 개의 주식들, 매주 전문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주식들, 그리고 제가 올해 눈여겨보는 주식 리스트를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 나눌 생각입니다. VIP 멤버들과는 방금 말한 서비스에 더해서 새 4명의 전문 투자자들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를 구독해서 이분들의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들, 올해 이미 200% 이상 수익낸 주식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주식들과 트레이드할 경우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제가 하는 옵션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페이트리온 멤버십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